처음에 왜 계속 속보를 체크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본부장도 하면서 권영세 사무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정한 사무총장. 네. 네. 거부 인준을 거부하겠다. 아 비토권을 지금. 비토를 딱 했어요. 그래서 네. 와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오늘 아침 또 약간 화해 묻은가 하는 조선일보 기사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거는 조선이 어제 상황인 거고. 아 예.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음. 한마디로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딱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반대에도 임명 강행 사무총장. 그래서 뭐야 전쟁이야? 그러는데 갑자기 또 속보가 또 뜹니다. 뭐라고? 이준석 일단 후퇴해가지고 일단 본인이 일단 그 사무총장 받아들이기로. 네. 그래서 뭐야?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체크한 거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하는 의결을 했고 지금 이철규 지금 전략기획 부총장이 있거든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11시에 선대위 재편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김정인 위원장 배제된 게 확정이 됐고 이제 윤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돌아갈 선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선대위 복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3일 동안 나름 고민하고 한 거잖아. 3일, 4일, 5일.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고민했겠어. 했다고 하자 이 자식아. 하루는 술 먹고 하루는 술 취해. 그게 고민이야. 다음 날은 또 술 먹고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냐. 고뇌에 찼던 거지. 솔직히 그걸 술을 안 먹으니까 몰라. 진짜 힘들어. 근데 고뇌할 때 술 먹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안 해봤구나. 네가. 안 해봤지.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참 인생을 몰라. 나는 소주를 있을 때만 술을 먹어. 소주를 모르는 인간은 인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혹시 술 안 드신 분들. 진짜야. 알았어, 그래. 근데 하여튼 그 3일 동안 고뇌를 한 상황에서 결과물을 들고 나와서 정비가 딱 된 상태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빈칸으로 그냥 선대위만 해체라고 그냥 나온 거야. 맨몸으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권영세 본부장을 안 친다 만다 사무총장을 안 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 버린 거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일을 꾸려나가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나랑도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게 뭐냐면 전날 이준석 대표도 하루 종일 바빴어. 방송을 오후 저녁까지 계속하더라고. 야, 뭐 한 맺힌 사람처럼 하더라 진짜. 앞으로 더 하겠대.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 내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방송 인터뷰하다가 둘이서 마주칠 수도 있어. 아유 수고하십시오.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인터뷰하러 오고 인터뷰하고 가고.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많이 보여요. 앞뒤 섭외를 하다 보면 인사가다가 대기실에 있다가 안에서 인터뷰 있으면 손을 들고 와서 나가면 수고하세요. 그럼 딱 자기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인데 아니 나도 SBS에서 라디오 방송하다가 뭐 그 라디오 창으로 누가 많이 보던 사람이 지나가요. 이상하게 구린 롱패딩 입고 지나가더라고. 명품이거든. 어디 거더라? 하여튼 메이드 인 차이나 명품이래. 근데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까지는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중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잘 풀릴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습니다. 권영세. 나는 그 발언이 정말 시건방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거기까지는 일단 나가지 마봐. 알았어. 연습 문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거의 없다가 시작한 것처럼 권영세 지금 본부장이 사선이고 연배로 따져도 본인의 아버님하고 거의 비슷할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연배는 뺍시다. 연배는 빼죠. 오케이. 그럼 정치 경력으로 따졌을 때도 연습 문제를 준다라는 건 뭐 부하 직원들에게나 주는 거지. 맞아. 이걸 잘 풀어봐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다시 봉합될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저녁부터 돌변한 거야. 근데 그 연습 문제에 관한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온 게 오늘 언론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로는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관련해서 어디 한번 또 토론회 같은 데 나가는 이런 걸 얘기를 했다. 젠더 게임 특기 같은 걸 얘기를 했다라는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제 방송 나와서는 그거가 아니라
이제 권영세 그러니까 본부장이 권영세 선거운동 본부장이 맞대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는 본인과 협의해 달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다 안 됐다. 다 안 됐다. 다 엎어졌다. 다 엎어졌다. 그래서 나는 사무총장 임명 동의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후퇴했다가 사무총장 동의까지 한다라고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도 이게 정확히 몰라. 왜 이게 맥락을 보면은요. 권영세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본부장하고 사무총장 이걸 했을 때 권영세 의원하고는 이준석 대표가 약간 연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 같이 활동도 하고 그때 좀 친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받겠다. 받겠다라기보다는 뭔가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신호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권영세를 지정을 했다는 지정을 거. 했다고 하는 거는 나랑 뭔가 이제 풀어보자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갑자기 또 좋아지나? 엄청 좋았어요. 왜냐 어제 중진들하고 원래 연석회의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연석회의가 뭘 가지고 아이템이 뭐였는지 않습니까? 사표. 대표 사퇴로. 사퇴. 그러니까 거기 뭐 정진석도 오고 뭐 중진들 다 와. 그러니까 이준석도 가. 뭐가 되겠어요? 야이씨 이 분위기였어 진짜. 근데 정진석이 그 연석회의 30분 전에 이준석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좀 뭔가 이렇게 우리도 너한테 줄 게 있어. 갑자기 정진석이 그럽니다. 회의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준석을 만나.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해. 얘기가 잘 됐다고. 정권 교체 뭐 이 얘기를 해 기자들한테.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대탕트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밤 8시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이요? 그 글. 저는 당대표로서 할 일만 하겠습니다. 내가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난 선대위 합류하라고 당대표 할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무운을 빈다. 네. 무운을 빈다. 그게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무운의 무자가 아닐 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기서 파토가 난 거예요. 파토가 났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제안을 선대위 쪽에 던졌는데 거기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냐? 거부당했다. 이 거부당 나 거부하네?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파가 아침까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침까지.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거든. 몇 번 뒤집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알기로 의총이 열리고요. 아마 그 분위기가 장난 아닐 겁니다. 초선 의원들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고려한 잠깐 후퇴인가? 잠깐 후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견제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견제구. 근데 왜 견제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무총장 자리는 굉장히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당의 지원금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무총장을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권영세 의원이 같이 겸직을 하지 않으면 뭐 무슨 아무리 슬림하고 뭐 선거운동 본부를 얇게 꾸리건 간에 뭐 밖에 나서 소주 한 잔을 못 마시게 되는 거야. 회식을 쉽게 말해서 그거를 죽을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거는 당대표 권한이니까 내가 행사할래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전까지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그러면 이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지금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거 시에는 이 당무와 관련된 부분도 후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사실 후보가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다퉈지게 되면 진짜 완전히 그 파국이거든. 그걸 가지고는. 그건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뭐 선거 60일 남겨놓고 법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한번 질러보고 이걸 끝까지 갔다가는 자기도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물러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보니까 지금 의원총회 오늘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참석 안 했다 그러는데요? 최고위는 참석 안 했어. 최고위는 참석 안 했겠죠. 안 했대? 아예? 최고위 참석 안 했는데 최고위에서 의결을 그럼 대표 제외하고 의결을 사무총장 의결을 한 거구나. 그러면 진짜 완전히 이거는 파국이지. 이야.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건 당대표 권한이라고 일상적인 당의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도는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도 그 사무총장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속보 나오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 게 오늘 아침에 조금 전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연수 문제를 푼 것이냐를 놓고도
기사들이 정말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여의도역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30분 정도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네네네. 근데 그게 화해 제스처냐? 대표적으로 중앙일보는 중과물아. 문제를 참 아니 이제 거의 오기 전에 네. 지금 양변이 네. 본인 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참. 방송에서는 이렇게 네.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야 그 온에어가 안 들어가 있을 때 네. 진짜 쌍욕을 하다. 아, 형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제가 옮길 수가 없어. 와 정말. 근데 이제 잠깐만요. 방송에서는 숫자 들어간 욕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들어간 욕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또 부르르 떨더라. 아니 왜 부르르 떨었냐면 네. 중앙일보 제목이 그런 거야. 제목이 연습 문제 푼 윤석열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뒤에 게 난 더 웃겼어요. 뭔데? 여의도에서 3초마다 90도 인사. 그러니까 연습 문제 풀었고 네. 3초마다 90도 인사. 되게 열심히 풀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풀었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사를 쓴 거야. 근데 그 기사 내부에 그 같은 그 제목을 그렇게 뽑은 기사를 마무리해 가면 이준석 대표에게 기자가 가서 문제 푼 거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쌩하고 그러면서 뭔 소리야 나 뭔 들은 적도 소리야? 없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가버렸다는 근데 거야.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저것도 이러고. 그 양변이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를 딱 보고 제목을 보고 처음에 이렇게 읽다가 에이 하고 이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어떤 기사를 중과물하고 어떻게 썼길래 내가 쭉 끝까지 딱 보니까 맨 밑에 그게 있어. 한편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내가 지열이 형님한테 네. 맨 끝에 이거 한 편 있는데요? 그러더니 보더니 더 쌍욕.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 아니 이게 정말 솔직히 중앙일보만 그러냐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기사 제목만 본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 아니면 중간에 한 3분의 1만까지만 3분의 2까지 읽은 사람도 윤석열하고 윤석이 화해하고 잘 이제 뭐 봉합이 돼서 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나도 뉴스가 워낙 쏟아지니까 한 두 번째 줄까지밖에 안 읽어. 그러면 마지막 줄에는 정작 이준석은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내 문제 풀지도 않았어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욕을 안 하겠냐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연합뉴스 보도를 막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연합뉴스가 이거는 제대로 제목을 뽑았더만. 여의도역 첫 출근길 인사. 연습 문제는 이준석. 관심 없다. 이렇게 뽑아야지. 이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 열받아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뉴스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 윤석열한테 기자가 이거 이준석 후보가 낸 연습 문제 푼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당에서 회의던데 내가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여의도 나온 김에 국민들한테 인사드린 거다. 난 뭐 그게 연습 문제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언론들의 이 포장과 마사지가 좀 과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기자들이 바라는 모양이 있는 거야. 맞아요. 보수 언론이 바라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 배우들이 그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냥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배우가 지금 이쪽을 가리킨 게 아니라요. 다 지구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강으로 갔어요라고 이 사람은 사실 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사에는 배우는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야? 늘 그렇게 해왔어 정치 언론. 이게 기도원이지 이게 언론이에요? 정치면 정치 기사들은 그런 식으로 써왔어. 그리고 지금에야 요즘에야 네. 뭐 여러 언론들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이 떠들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보고 유튜브로 아니면 뭐 SNS로 야 걔 남산 가는 거 내가 봤어라고 쓰지만 예전에는 그런가 7, 보다 8년 했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어.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거 봤어요? 국민의힘 청년과의 대화? 난리였죠. 정말 이거 안 보신 분 없죠, 여러분? 그게 네.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단이 난 게 오후 한 3시쯤 넘어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네. 그러니까 11시에 밥 먹고 윤석열이 선대위 재구성하겠다. 그렇죠. 라고 발표를 하고 회신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밥을 먹었겠죠.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제 또 나중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정작 후보 본인은 그런 스케줄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야. 타임라인을 보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화상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 청년 간담회 화상회의입니다. 300명. 300명이 쫙 모여 있었어. 전국 청년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자기네들이 뽑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각지의 대표들을 전국, 모은 그래, 거지. 뭐 전국에서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전국이 맞지. 그치, 근데 그치. 딱 이제 후보가 올 줄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좀 되는 후보가 안 와. 후보 왜 안 와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딱 스피커 전화를 딱 하더니 스피커 부분 딱 누르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그럽니다. 네. 제가 가야 되는데 야,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 긴급한 일이라서 가지 못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뜁시다. 저는 윤석열 후보 여기까지 하는 거 괜찮아.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이러는데 나 어제 이 300명의 네. 이 청년들이 예. 뭐야 후보 교체하라. 어제 그 박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두 청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쌍욕이 나왔죠. 네. 첫 번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였고 두 번째가 아니 이거 그냥 우리 방송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안 돼. 근데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강퇴를 당했죠. 그게 더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 거기에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 열받았을 거 아니야. 아, 존나 열받지, 열받잖아. 그럼. 이게 뭐냐고 막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너 나가서 다 쫓아버린 거야 게시판에서. 자기들이 불러놓고.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이니까 오늘도 지각이신가요? 했다가 바로 강퇴당했대. 아, 그리고 권성동 오전에 사무총장 내려놓는다 그랬잖아. 네. 근데 어제는 사무총장으로 계속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완전 망신당했거든요. 저도 2030의 사고를 비상적으로만 알았다. 청년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 참석자가 그걸 알면서 이준석을 내찝니까? 강퇴. 그러니까 권성동 에? 당황 막 동공 흔들리고 막. 아니 그러고 나서 박성중 의원이 수습을 한답시고 또 한 얘기가 네. 저거 민주당에서 보는 사람들이다. 야 니네가 뽑았잖아.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8시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게 자기가 제안한 거를 저쪽에서 명확하게 답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박성중 이 국민소통본부장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랬냐면 그 민주당이나 네.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청년들이 그 화상회의에 대거 참석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이제 빡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SNS에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대한뉴스를 안 봤어. 네. 참석을 시키려면 우리가 하듯이 최영일 부문가 부른 지 오래됐지만 페이스타임으로 그렇지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이라도 들이밀고 그래 어디 스피커폰을 가지고 아니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찌됐든 그게 간다면이지. 아니 우리가 대한뉴스 공개 방송 이런데 우리 3명이 안 갔어. 하다못해 우리조차도 네. 요 패드라도 갖다가 들이미는데 그렇지. 스피커폰으로 마이크에다 갖다 대니까 얼마나 짜증나. 대한뉴스 공개 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네. 셋 다 아무도 안 오고 우리 본부장이 저 관중들한테 잡기구리 다 해놓고 여러분 박수. 내가 제가 바빠가지고 다 같이 뜁시다. 그래서 본부장이 박수 이러면 오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고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던져버린다고 레디앙 던진다고. 야 씨발 맥이야 막 이러면서 막 던졌겠죠. 근데 그 꼴이 난 거야 어제. 그렇지. 거기에 근데 중요한 두 가지를 더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오전에 질문들 중에서도 그러면 선대위 해체하고 선거본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윤핵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나지 않느냐.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게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선거본부에 자리라도 있고 가까이서 와야 영향을 끼치는데 각자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하게 될 거고 영향력 저한테 못 끼칩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바로 권성동 사무총장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서 부모님 저기 여기 와주셔야 전화 통화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여전히 직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전히 직통으로 전화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네. 우리 종인이 형님이 네.
윤핵관에 대해서 어제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진치고 있을 때 윤핵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물었거든. 종의형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핵관 3명. 아니 지금도 직책 없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다 사퇴하지 않았냐고. 그 사퇴했다고 그 얘기가 본인들이 입증해 버린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 입증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왜 그 자리에 못 갔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네.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만나는 만찬 있다고 안 간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만찬 때문에 안 갔는데 애초에 스케줄 자체가 잘못 짜여진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그 만찬장에서 나온 얘기도 되게 황당한 대목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밥 먹고 나서 만찬하고 나서 기자들이 오늘 자리 어땠냐라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어렵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장 당선된 얘기를 들었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근데 이게 잘 들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라고 하고 기자들이 또 이제 두 사람한테 갔을 거 아니야. 박형준, 오세훈 두 사람한테. 그랬지. 저희는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단체장이에요. 선거관리법. 공무원이잖아. 그렇지.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안 된다고. 선거 중립 지켜야 된다고. 그래. 근데 아니 우리는 선거에 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만난 사람들하고도 다 하는 말이 달라. 모든 그 대화가 그렇지만 네. 사실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요. 네. 그 기자회견문을 본인이 일단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응답을 했잖아. 근데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그 읽을 때는 회견문을 읽을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가 적용해 왔던 검찰에 있을 때 적용했던 그 원칙을 우리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근데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죄송하다. 근데 형사처벌되는 일이 없을 거다. 씨,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읽을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놓고선. 그러니까 건희 씨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가족이 아니라 뭐 나를 조종하는 뭐 마스터 오브 퍼펫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수령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분이지 이분은 내 가족 따위가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공직선거법 얘기를 한 것도 그래서이긴 한데 다른 거 다 무지해도 좋다 이거야. 최소한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자기 가족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을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후배 검사들한테 야 건드리면 죽어?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대놓고 얘기를 한 거야. 영희형이 지금 카톡 보냈어요. 뭐라고? 어허 경박하도다라고. 그 얘기를 왜 하냐? 제일 경박한 게 형이야. 그게 네 죄송합니다. 봐봐 예. 가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윤석열이 어제 한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 그거 어제 조금 전에 하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 아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을 2년 동안 고생해서 요양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진짜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지금 정경심 교수 네. 아시겠지만 지난번 재판 있고 나서 구치소에서 자리 이동하다가 쓰러져서 그렇죠. 뇌진탕으로 지금 근데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있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있고 말하자면 사실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상황이면 박근혜처럼 집행정지해서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아야 돼. 그렇지. 쓰러져서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못 꺼내고 있는 거야. 선거 기간이니까. 그렇죠. 예. 대선 기간이니까. 대선 때문에 그런 거죠. 뇌진탕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뇌혈관 쪽에 문제 생기는데. 혹시라도 아니 이게 짐작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거의 맞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뭐 이만한 거 하더라도 빌미를 줄까봐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아프다라고 얘기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2년 동안 수사 받느라고 몸이 수척해져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도. 그리고 기자회견 그 상황은 읽으러 나왔을 아이빌리브 읽으러 나왔을 때 혈색 존나 좋더만. 아니 무슨 넌 혈색이 보이든? 아니 워낙 뭐 폐왕별처럼 난 출연해가지고 안 보이긴 하더라마는. 근데 막 생글생글 웃었잖아. 누가 봐도 컨디션 만땅으로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요양해야 된다잖아. 풀매를 하셨던데 아주. 나는 그게 몰랐는데 네.
그 여성분들은 딱 보고 대번에 알더라고. 대본은 알죠. 아니 몰랐어요 그걸? 아니, 도자기 같잖아 얼굴이. 아니 근데 이 형은 이게 평소에 화장을 좀 해서 본인이 이렇게 신경 써서 한 건지. 샵에 가서 한 건지. 근데 딱 보시더니 야 저거는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민 기자님 방송 다니면서 그 여성 출연자들하고 네.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들하고 메이크업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아나운서보다 더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메이크업이. 맞아. 그 TV 양변도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없다도 비슷할 해시태그 할 때 그 분장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1분 하나? 3분 정도 걸려 3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해요. 대가리가 커가지고. 근데 여성분들은 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해시태그 이제 네. 보통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여성 출연자가 가끔 한 명 나올 때가 있어요. 남성 출연자 5명이 화장 다 할 동안 네. 옆자리에서 여자분은 머리도 안 끝났어요. 그래그 분장팀에서 네. 여성 출연자 오기 전에 네. 빨리 남성자도 오라고 빨리 하고 치라고 막.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고 자기 사과한다고 나왔어도 막 웃으면서 진짜 막 밑으로 생글생글 웃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누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거기서 입에 올리는 건 진짜 아니지. 그쵸. 이건 나는 솔직히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앞뒤가 맞는 말은 바라지 않아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을 알면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 최소한 자기가 했던 일이고 자기 전공 분야 법적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러지 말자 진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